위성에서 바라본 6호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강풍 반경이 350km로 우리나라를 모두 뒤덮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중심에서는 초속 35m, 시속 126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앞서 오키나와를 휩쓴 뒤 방향을 180도 틀어 다시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갈지자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경상 해안에 상륙한 이후 계속해서 북진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상하는 태풍 카눈과 가장 가까운 영남 지역은 오는 9일 수요일 밤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 9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영남 내륙과 강원도를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이때도 태풍 반경이 최소 290km여서 전국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역대 태풍 가운데 카눈과 가장 경로가 비슷했던 건 지난 2020년 영남 지역을 관통한 태풍 하이선입니다. 당시 하이선은 한라산에 547mm, 양산에 275, 강릉에 267mm의 많은 비를 내렸고 포항 구룡포에서는 초속 42.3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영남 해안 일대에선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건물 1층이 바닷물에 잠기고 해안도로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경로대로라면 카눈은 하이선보다 더 내륙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현재 예측대로라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주 태풍 예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부희입니다. 건물 5, 6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방파제에 부딪힌 해일은 폭격을 맞은 듯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태풍 하이선이 부산에 최근접한 오늘 아침 8시쯤 해안가 마을은 폭풍 해일로 금방이라도 잠길 듯 위태롭습니다. 해안가까지 파도가 밀려와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밀려드는 상황인데요. 바람도 아주 강해 몸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파도가 계속 넘어오면서 해안가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작은 항구는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 노을성 파도가 지금 뭐 해일 비슷하게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게까지 들어올... 예. 지금 수족관은 지금 전기 다 나가고. 취재진도 하나라도 건지려고 나선 어민들과 힘을 합쳐 어구와 집기들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계속 밀려드는 상황인데요. 바닷물이 제 무릎 위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근 상가까지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이런 위력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밑에도 이 정도 됐습니다. 내 밑에. 뭐 말도 못하죠. 바다 어자이고 뭐시 전부 다 떠내려가겠죠. 광안리의 한 아파트 앞 산책로에는 파도가 넘쳐 흘러 주민 운동기구까지 덮쳤습니다. 기장 광안리를 비롯해 송도, 청사포 등 부산 해안가 곳곳이 월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건물이 철골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높이 28m의 주차타워가 태풍 차바의 강풍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주차타워가 주변 건물을 덮치면서 건물 5채와 차량 7대도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쓸고 간 양식장 어망은 모두 망가졌고 피항한 수백 척의 어선도 보입니다. 하천 범람 등으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56m가 넘는 강풍과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을 동반한 차바는 제주를 관통해 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남 여수와 거제,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900여 대가 물에 잠기는 등 약 1000대의 침수 피해가 났고 전국에서 약 22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공항에서는 항공기 120편이 결항했고 여객선, 국제선 4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부산, 울산 등 태풍 피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2,700여 곳은 임시 휴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4명에 실종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울산 등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충남 보령 서해바다의 작은 섬 외연도.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천연기념물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상록수림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섬마을 집들은 폭삭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지붕과 태양열 반사판을 보수하기에 분주합니다.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들었던 충남 서산. 강풍에 휩쓸린 컨테이너 박스는 대굴대굴 구르다 부서진 채 논 한가운데 처박혀 있습니다. 농장 지붕도 돌풍에 휘말려 산산조각 났고 축사 지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바람에 떤 오리들 때문에 뼈대만 남은 축사는 더욱 앙상해 보입니다. 지붕도 쉽사리 날려버린 바람 앞에 비닐하우스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거나 쓰러졌고 전신주도 기울어졌습니다. 인부들은 부러진 가지를 베어내고 전신주를 바로 세우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뒷산 정상에 있는 정자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기와장들엔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막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흉하게 찢겨져 버렸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거센 바람의 위력 앞에 자연도 인간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SBS 송윤근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전국에서 13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잠정 집계했습니다. 제주에서만 6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남 보성에서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산사태로 숨졌고 장흥에서도 1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300여 가구 7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등을 지급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제주는 수확을 앞두고 농작물 12,800헥타르와 비닐하우스촌 3,000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박 37척도 부서지거나 침몰되고 주택 350개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진동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오후 1시를 기해 삼명진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SBS 정연입니다. 해안 도로 가운데 버티고 앉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파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구조물 TTP입니다. 10m가 넘는 축대 아래에 놓여있던 50톤짜리 TTP가 거대한 해일에 들어올려진 것입니다. 부력과 파력이 합성이 되어서 결국은 상으로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수치적으로도 해석을 하면 그런 현상을 재현시킬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일부는 파도에 수십 미터 떨어진 터널 안에까지 쓸려 들어가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무게만도 2, 3톤이 넘는 바위 수천 개가 달성 공단을 덮쳐 공장 60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바위들은 공단 진입도로 아래에 뚫어놓은 가로 3m, 세로 3m의 작은 물길 통로를 따라 밀려 내려왔습니다. 거센 물살이 야산의 바위 덩어리를 굴러 이 작은 통로를 통해 300m나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커다란 바위와 나무뿌리가 뒤엉켜 그 비좁은 공간을 흘러내릴 수 있었을까? 물과 토사가 밀어내리는 힘에 돌의 하중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부평상하천에서는 쉽게 터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무게가, 돌 하나하나의 무게가 유속을 하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태풍 매미는 아픈 상처뿐 아니라 놀라운 기록도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SBS 남달구입니다.